2021년도 곧 끝나가는데요. 연말의 풍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총결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총결산으로서 올해 천문 뉴스에서 특히나 흥미로웠던 발견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불행한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어느 행성인지, 하늘에서 동시에 빛나는 태양의 수는 몇 개인지, 가장 밝은 퀘이사는 어느 것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시던트라는 이름의 별. 여러분은 갈색 외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저희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혹시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체가 항성이 되려면 해간에서 열액 반응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성의 70에서 8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질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항성치고는 가볍고 어두컴컴하지만 항성 기준에 적합한 천체를 적색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색외성이 되기에 충분한 양의 물질을 미처 다 모으지 못한 천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행성으로서는 너무 무겁지만 항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부족했던 천체를 갈색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갈색외성은 질량과 온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적색외성에 가까운, 질량이 특히 무겁고 고온인 갈색외성은 적색외성과 함께 M형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너무 자라난 목성처럼 질량이 특히 가볍고 저온을 띠는 갈색외성은 Y형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중간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Y형 갈색외성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올해 8월, 바로 그 기적 같은 우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의 시민과학자 댄 카젤덴이 지구에서 불과 50광년 거리에서 돌연 신기한 천체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 천체에는 WISE 1534-1043이라고 하는 부호와 엑시던트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엑시던트는 인류가 아는 한 가장 저온이며 가장 가벼운 갈색 외성입니다. 항성이 되지 못한 이 천체의 온도는 겨우 섭씨 227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성계에서 튀어나와 차가워지지 못한 단순한 젊은 행성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 중에는 이 천체를 항성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강의 퀘이사 PJ352-15 2021년 3월 전문가가 물병자리에서 한 퀘이사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퀘이사에게는 PJ352-15라는 부호가 주어졌습니다. 이 천체는 지구에서 127억 광년 거리에 있으며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질량은 무려 태양의 10억 배 이상이나 됩니다. 이 우주 몬스터는 거대한 강차 권반에 둘러싸여 있으며 거기서 블랙홀 안으로 하염없이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그 일부를 내뿜어 초강력 상대론적 제트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의 원반은 지름이 18만 5천 광년 정도이지만 이 제트의 길이는 16만 광년에 달하며 더 나아가 격렬한 X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퀘이사는 금세 몇 개의 우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X선 제트를 방출하는 퀘이사 중에서는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에 해당하고 빅뱅이 일어난 지 최초의 10억 년 동안에 형성된 천체 중 상대론적 제트가 가장 길게 성장한 천체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이 5천 광년이었으니 이 퀘이사는 그걸 32배나 웃도는 수치인 셈입니다. Three Suns in the Sunset. 저희가 이 발견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침 핑크 플로이드의 Two Suns in the Sunset이라는 유명한 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이 노래 가사의 두 번째 태양은 항성이 아닌 핵폭발을 가리키고 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대량 사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태양은 동시에 몇 개를 볼 수 있을까요? 은하계에서는 동시에 2개의 태양이 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놀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중쌍성 중 하나 혹은 양쪽을 도는 행성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별의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성을 살펴볼까요? 이는 서로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의 황색 별과 그 2개의 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삼중쌍성입니다. 이 중 하나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적어도 2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2 항성에는 적어도 하나씩의 행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계에는 3개의 항성 모두를 동시에 공전하는 천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최근까지 그러한 천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궤도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성보다 밀도가 높은 삼중 연성계를 이루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리온 자리 GW별의 삼중 연성계에 원시 행성계 원반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원반은 서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3개의 항성을 빙 둘러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행성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직 너무 젊고 조건도 아주 극한 상태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는 것에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캣테일. 먼 곳의 다른 은하를 조사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이 은하를 조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울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은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 방 창문에서 맞은편 옆 건물을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는 있어도 내 집을 보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하의 경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 우리 은하는 먼 곳의 은하를 전부 통틀어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서프라이즈를 실시간으로 과학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난징 천문학자들이 은하계에서 놀라운 구조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수천 광년의 거리에 걸쳐 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묘한 모임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의 또 하나의 팔일지도 모르고 혹은 과거 우리 은하에 삼켜진 작은 은하의 잔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이 구조에는 캣테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가 이 발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그 성질에 대해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엔 이런 놀라운 발견이 과연 일어날까요? 해성이냐 소행성이냐? 해성과 소행성 간에는 꽤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태양 주위를 가늘고 긴 궤도로 공전하고요. 태양에 접근하면 티끌과 가스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꼬리를 방출합니다. 소행성의 궤도는 행성의 궤도에 너무 가까워 꼬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행성 248370, 2005 QN173은 태연하게 꼬리를 만드는 해성의 질세라 자신도 꼬리를 기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 소행성은 해성만큼 폭신폭신한 꼬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7월에 촬영된 사진에서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형 천체의 최대의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성의 꼬리는 해성의 성분인 얼음이 녹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공 안에서는 태양으로부터 5AU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얼음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천체가 몇 개 알려져 있지만 이 소행성은 특히나 흥미로운 천체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천체에 모두 공통되는 점은 그 성질이 어느 전문가에게도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으로 된 알림 버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SNS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시고 영상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그럼 잠시 동안의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